네, 그러면 지금부터 호남 제주권 평생 직업교육 연합 심포지움, 후진학 선도형 사업단 평생 직업교육 연합 심포지움 세션 3 산학 간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직업교육 평생 직업교육 품질과 양을 제고, 질적인 제고, 양적인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7개 사업단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사회를 맡은 저는 연성대학교의 사업단장 김진매라고 합니다. 삼유형 사업 회장교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신데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 전체를 이렇게 잠깐 보면서 제가 사실은 공부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부의 평생 직업교육을 위해서 총장님께서 협약을 체결해 주시고 2부에서는 선진 사례, 그다음에 박연진 지회장께서 또 전남 도립대의 운영 사례를 발표를 해주시고 이제 3 세션 3에 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까지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상당히 저도 이제 느낌이 많고 많이 좀 배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세션 3에 토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좀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에 다 도출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젠다라도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할 그런 아젠다를 도출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좋은 해법까지도 마련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제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쭉 해본 게 후진학 선도형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전문대학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 또 학령인구 감소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전문대학이 학위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던 그 역량을 후진학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접목하는 일인데 결국은 지향점은 학위와 비학위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평생 동안 아까 100세 시대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을 이렇게 제공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후진학 선도형 사업단에서 작년까지 했던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을 크게 이제 한 4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이 거점 센터를 만든 것 같습니다. 거점 센터가 이게 조직적인 측면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 거점 센터가 가동이 되려면 각각의 이해관계자분들이 같이 오셔서 이 운영하는 게 필요한데 그 거버넌스이고 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제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시험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어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성인 학습자분들께서 이렇게 와서 편하게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하는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도출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혹시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앉은 순서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근석 단장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토론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의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보건대학교의 산학협단장을 맡고 있는 오근석입니다. 올해로 이 사업도 2년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후진학 선도형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조강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남 도립대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평생 직업교육에 대한 평생 교육을 넘어서서 평생 직업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정부에서도 몇 가지 연구 과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7개 대학, 호남 제주권에서 7개 대학이 이 후진학 선도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아까 도립대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0세 시대 성인 학습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인데, 다 아시다시피 저희 전문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활용을 해서 성인 학습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현재는 각 대학이 사업을 위해서 후진학 선도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이 홍보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마 각각 아까 도립대학에서도 그 지역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각각의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평생 직업교육이라는 타이틀로 7개 대학이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아마 거버넌스라는 이 부분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기는 참 어렵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하면, 아까 각 지역에서 성인 학습자가 접근을 해서 학습하기 쉬운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역별로 공동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 거버넌스 구축에서 공동으로 홍보를 하면 그 지역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내가 제일 가까운 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들도 함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더 전문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함께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 홍보를 추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오근석 단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동 홍보, 일단 콘텐츠가 마련이 되면 아마 홍보를 다 하실 텐데요. 그걸 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번씩 쭉 단장님께 한번 말씀을 듣고
좀 디스커션을 하고 이렇게 정리도 좀 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대 조남철 단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강대 조남철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한번 모였을 때도 비슷한 이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7개 대학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니 사실은 또 그 방금 오근석 단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더 이제 우리 좀 가까워지네요. 그래서 지금 각 그 사업체마다 사업단마다 이제 그 거버넌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버넌스 구축에 근데 이제 보면 그 거버넌스의 중복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들이 이제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협의체 그 수준에서 지자체들과의 그 MOU를 좀 저희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소모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같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후진학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진학을 저희들은 이제 올해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해필이면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가지고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후진학 사업 통해서 성인 자원들에게 이 대학을 홍보하고 또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대학의 입시 자원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성인 학습 자원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원래 그 취지와 다르게 다양한 어떤 학습자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프로그램을 좀 줄여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혹시 그 뭐 지금 저희들보다 좀 먼저 진행하고 계시는 대학에서 어떤 노하우가 갖고 계시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냥 아니면 중복되는 상태대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남철 단장님께서 같은 권역 내에서 프로그램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어쩔 수 없는 여건인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사업 계획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 환류 개선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차원에서도 좀 교육부나 연구재단에 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그런 거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얼른 들었고요. 일단은 우선은 각 그 대학마다 강점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고 그게 중복이 덜 된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 지역에 이렇게 확산하고 이런 기회도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논의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순천제일대학의 김영하 단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순천제일대학의 김영하입니다. 오늘이 이제 주제가 지금 이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도립대학에서 하셨는데, 도립대학은 또 저희들하고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을 하고 거버넌스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제일 이 사업을 이제 저는 사업이 되고 나서 이제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뛰어들었습니다만은 거버넌스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를 제가 이제 되고 나서 찾아가서 이제 그 MOU를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뭐 자기는 모르겠다, 담당자는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지자체에서는 1차적으로 자기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지금 이제 8개 지자체들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이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지자체에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제 장소를 제공하고 뭐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휴강한 경우도 있고 하는데 수료를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처음에 오해를 좀 많이 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니까 이제 본질을 알 수 있겠다 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거꾸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거꾸로 요청을 하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의 그 구축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이걸 꾸준하게 그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면 지자체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프로그램도 조금 더 성실하게 좀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면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남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그 지금 그 사업단이 2개가 있고 광주 쪽이 3개가 있죠. 그리고 전주가 하나 있는데 지역이 오버랩되는 문제들도 한번 상의를 우리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이 오버랩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운영에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건데 같은 지역 내에서 프로그램이 중복이 혹시 내년 사업 계획에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지역 협회 차원에서 미리 좀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는지를 좀 조사를 서로 좀 의견을 내서 좀 조정하는 단계를 한번 거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근석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 홍보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홍보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각 대학별로 끝나면 성과 공유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 공유회도 조금 그 협회 차원에서 각 대학에서 대표적으로 정말 홍보하고 싶은 결과물을 좀 전시해서 좀 매스컴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좀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홍보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하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아까 박연진 지회장님 발표하시는 거 보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세밀하게 지역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가셔가지고 거기 감동을 드린 수준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를 하시고 그분들하고 이제 실무 그것도 여러 레벨에서 이게 지금 실무선에서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또 상해 협의회가 또 만들어졌거든요. 실제로 매우 중요한 게 그 실무선에서 협의회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업무의 연속성이 그냥 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거 참 도움되고 내가 아까 또 메시지까지 이렇게 주시잖아요. 감동의 수준입니다. 그런 사례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거 정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하 단장님 말씀에 저도 꼭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차원에서는요 성과 공유회를 사실은 많이 좀
이렇게 하는 편인데요. 정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혁신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삼유형협의회가 있는데 혁신협의회에 오늘 그 성과 공유 확산 포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부 그 97개, 25개 사업단까지 전부 다 이제 사례를 공유를 확산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또 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권역별 유형별로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3유형 같은 경우는 여수에서 이렇게 했었고 5월달에 또 5월이 아니고 7월 15일에 한번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새로 시도한 거는 권역별로 지금 해가지고 지금 이 권역 모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지금 현재 성과 공유 확산, 뭐 그다음에 정보 교류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신문 홍보도 대학 신문에 매년 1회 정도는 해서 성과집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협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정도가 공식적으로 있는데 이제 3유형 안에서도 조금 코로나가 좀 멈춰지거나 하면 또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홍보에 대해서는 이따 좀 전반적으로 좀 뒷부분에 가서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다음에는 전남과학대 윤재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남과학대학교 윤재태 사업단장입니다. 여기 오늘 여기 심호점에 와가지고 아까 도립대학교 박연진 단장님께서 지자체와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소득을 얻으시고 결과물을 얻으시고 한 것을 굉장히 참 축하드리고 참 우리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대학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국제교류원장하고 이렇게 겸직을 하다 보니까 국제교류는 과거에 일이 많았었는데 평생교육이 어느 날 굉장히 일이 많이 늘어나니까 저도 상당히 좀 소홀히 했고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업무 협약에 있어서 그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희도 지자체와 그러니까 완도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업무 협약을 맺으려고 할 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각 교회도 다 그 평생교육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대학에서도 하고, 그 군에서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한 것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업무 협약을 했는데 그 업무 협약을 한 이후로도 제가 그쪽에 계속 구두로서 설명을 했었죠. 그랬더니 옆에 인근 군에서도 그럼 우리 군에서도 같이 업무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또 저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면 그 대학의 위상 제고와 또 학생들 홍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광주보건대학 오근석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평생직업교육의 그 공동 홍보 방안을 지난번 회의에서도 한번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그 우리 특히 전남 지역이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 공동 홍보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후진학과 그 지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 프로그램 그 지자체에서 그 성인 자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는 그 후진학과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저조하더라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올해는 또 이제 코로나로 그런가 몰라도 굉장히 좀 저조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가 어려운 점 때문에 이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서로가 각 대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재태 단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애로사항도 말씀해 주셨고 공동 홍보에 대한 필요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후진학 연계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사업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지난 2000년도에 그 15개 사업단에서 운영했던 성과 분석 결과에 평균적으로 한 40개 과정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633명 정도의 그 이수자를 냈고요. 그 다음에 그 자격증 취득률이 한 20%가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시창업 연계가 한 4.5%. 이게 이수자 분모를 이수자로 잡았을 때 거기에 이제 직무능력 향상 목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거 그냥 고려하지 않고 총 이수자 대비로 이제 그 정도인 걸로 이렇게 얼마 전에 교육부가 아니고 연구재단에서 이렇게 좀 발표 자료에 이렇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이 직업 교육이다 보니까 직업 능력을 향상하는데, 그다음에 직업 능력을 더 나은 직무 능력을 갖는 거를 이렇게 뭔가로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격증이나 취업으로 연계하거나 이게 이제 1차적인 그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진학 선도형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단기 과정을 했지만 그게 후진학으로 연계돼서 실제로 학위 취득까지 연계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 끝날 때까지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기반도 다지고 실질적으로 연결해서 성과도 내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이제 입학 자원이 되게 모집이 힘든 상황이면 후진학 쪽에 와서 실제로 본과정으로 연계도 좀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사실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소견을 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박연진 지회장님 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저는 좀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대학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대학과 산학 간의 이제 연계라든지 중심을 두고 많은 사업들이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특히 후진학 선도형 사업은 산학을 넘어서 또 산학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도 1년 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절실히 느끼고 있고, 또 몸소 다양한 지자체와 협업들을 통해서 저희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차인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직업교육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사업도 끝나는 시점이 되고요. 또 교육생 중에서는 일부는 내년에는 사업이 끝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이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산학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산학관 거버넌스가 이게 실질적으로 평생 직업교육에 굉장히 많은 지금 필요성도 본인들도 느끼고 계시고, 그런 점들을 이용을 해서 평생 직업교육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산학관 협약된 지자체, 유관기관, 또 공공기관, 산업체 등과의 어떻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생교육 직업교육센터를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관계들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지자체 산학관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하시고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학은 지금 2년 차에 들어서 많이 드는 지금 고민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게 첫 해 런칭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착시키고 지속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벌써 이렇게 1차년도에 그 엄청난 모습의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제 이 자리를 잡은 상태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첫 해에도 좋은 성과를 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 쭉 나가시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좀 미리 창출하시면 또 딴 데도 그걸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사업단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업단장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거버넌스를 우리가 산학관 민까지 이제 왜냐하면 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역 주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속이 없는 그 일반 시민이기도 지역에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에 재직하시는 분, 그다음에 학교는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제가 하는 거고 관, 지자체, 국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거버넌스에 들어온 분들이 저는 산학관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 거버넌스에 와가지고 역할이 있습니다. 학생분들은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가서 직무능력 향상 혹은 뭐 취창으로 연계하는 이런 거가 이제 이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지자체나 뭐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나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산업체를 좀 서포트하고 이런 목적. 그다음에 이제 산업체는 또 자기 재직하시는 분들의 그 직업 교육을 통해서 산업체가 발전하는 이런 다양한 그 목적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이분들을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액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업무 모델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요. 업무 모델이 혹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하면 돈 버는 것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업무를 추진할 때 이제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 액터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역할에 걸맞게 그 밸류가 꼭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그거 아니고 자기의 직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이것도 다 가치거든요. 그런 가치가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밸런싱이 될 때 이게 지속 가능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밸류가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해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계속 운영하는데 지금 전남 도립대의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모습이 이미 나오고 있다 나왔고 지금 이제 충분히 그냥 확산해가는 그런 방향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되게 힘든 게 뭐 무슨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선도 모델 를 저희들이 좀 갖다 확산하고 하면 지자체 분들도 본인 업무하고 그게 중도를 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 쪽에 저 국가의 국평원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 그 진흥원 그다음에 그 기초회 쪽에 이제 평생학습원 이런 게 있잖아요. 학습 도시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6개 영역의 그 교육 중에 아까 직업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날 일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인프라나 그 여건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근데 전문대학이 직업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 인프라도 인적, 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를 이런 선도 모델을 통해서 저희 소견으로 좀 이렇게 홍보하고 하다 보면 이제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테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렇게 모두가 해피한 어떤 가치가 주어질 때 아마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좋은 말씀이고 하여튼 좋은 선도 모델을 좀 또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주비전대 정석훈 차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후진학 선도형 사업과 직업교육 거점센터의 정착과 그다음에 확산 활성화를 위한 이제 건의와 또 제안을 좀 몇 가지 해봅니다. 그 이제 첫 번째가 산업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어려움을 다들 이렇게 토로를 하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역에서 지방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서 그다음에 그 지역에
상주하고 거주하고 하는 사람이 많이 늘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리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지자체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지고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대학만의 자체적인 일방적인 노력으로 매달려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제도적으로 또한 지원책 반드시 이렇게 대학과의 구분해서 이런 역할 분담을 해서 이런 평생교육 이런 체제를 시행해 가야 된다 하는 그것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문대 협의회에서도 국가평생교육원하고 해서 얼마 전에 MOU가 체결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에도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대학과 국가와 그다음에 지자체의 평생교육원에 이 영역들이 다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지자체에서도 이거에서 미온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렇지만은 실적을 내기 위한 부담감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내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잘 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역도 중첩이 되지만은 실제 대상에서도 다양히 있습니다. 초중고가 있고 그다음에 성인 학습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요 영역은 대학만이 할 수 있고 저 영역은 뭐 어디든 같이 나눠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정확한 가르마가 타져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협력적인 관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평생교육원과의 MOU를 이제 체결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과제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전국 회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청년 취업이라든지 직업 교육에 대해서는 뭐 유럽이나 선진 국가를 가서 많이 벤치마킹을 했지만은 똑같은 직업 교육이긴 하지만은 평생 교육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드물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진 뭐 그런 국가에 비해서 후발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만 아까 서두에 이제 초청 특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좀 답답했는데 선진의 특히나 제가 듣기로도 영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저는 학생 자원의 절대 부족으로 어려운 때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의 문제가 해소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연구며 벤치마킹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 단장께서 어려운 숙제를 또 주셨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고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보다가 훨씬 더 빨리 직업교육과 훈련을 좀 통합해서 이게 국가적으로 서포트 잘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또 이렇게 아마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특강이나 이런 걸 더 모시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초청 강연에서 일부 이렇게 해외 사례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에서 Workforce Investment Act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직업 교육 쪽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례들을 좀 더 이렇게 아까 연구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연방 정부가 관여돼 있고 그다음에 주 정부가 이미 이렇게 투자를 할 정도면 거기 굉장히 깊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구조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해서 좀 건의도 드리고 법적 제도화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16일인가
그 직업교육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좀 토론회를 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도 직업교육 쪽에 저 전반 이 장기 좀 플랜을 갖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정비하는 이 논의를 좀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한번 관심을 갖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평생교육 그 전문대학 협의회에서 그 체결한 그 평생교육 발전 협의회 만든 거하고 국평원이라든지 지자체 다양한 기관하고 지금 협력 체계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저희 사업 3유형 사업에 이제 이 3유형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하고 있는 거여서 아직 그 아마도 그 평생교육 그 발전 협의회는 대학 전체 135개 대학의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전국 135개 대학에 도움되는 아마 활동을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최현웅 단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선이공대학교 최현웅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일단 우리 대학은 지금 올해 1차년도 신규 진입해가지고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앞뒤 안 가리고 지금 좀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랄까요? 그래서 사실 이 주변을 둘러볼 겨를이 없을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근데 저 좀 다른 관점에서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생 직업 교육인데 사실 우리 대학에 약 30개 정도 되는 프로그램 중에는 상당 부분이 평생 교육보다는 직업 교육 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사실은 이제 공업 계열 대학이다 보니까 그 중심 대학이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좀 그쪽으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것이 상당 부분 그 고용부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들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의 특성과 이 고용부 지원 사업의 특성들이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랄까 우리 그 교육부 지원 사업이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인다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2차년도 지나고 내년에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뒤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아마 만약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이 평생교육 사업을 지금까지 이제 2년 동안 3년 동안 끌어오면서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성과 자체가 무색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혹시 이제 회장님 오셨으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장래의 어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쭉 들어보면 그 지자체하고 협력 부분 되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보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하고 협력이 좀 돼 있었던 부분은 그 학생 모집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 때까지 좀 되게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자체 협력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에서 또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공동적으로
그 홍보하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약간 조금 뭐랄까 아까도 앞에서도 잠깐 정 사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약간 선을 좀 긋고 뭔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진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협의회 차원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 사업단들끼리 모여서 한다고 하면 아까 앞에서도 이 또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프로그램을 우리가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니까 뭐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전 논의랄지 아니면 공동 활용이랄지 아니면 뭐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사업 운영 어차피 그 거버넌스의 기능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예, 그런 쪽에서 진행이 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어렵다기보다는 참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경험학습 인정제라고 하는 게 RPL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는 좋은데 사실은 기존의 대학들에서 이게 그 약간은 거부감이 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대학보다 이제 먼저 시작하시고 하셨던 그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네. 최은영 단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죠? 이제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요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여기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답은 아까 박연진 회장님께서 지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 사업이 결국은 이제 전문대학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입학 자원이 줄어드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입학 자원 정규 과정에서 이렇게 줄어들 때 어디에선가 이걸 좀 일거리가 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과 지금 요 성인학자 대상으로 접목해보는 이 직업교육 영역이 이제 그 전문대학의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처럼 이제 여기 성인학자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뭐 평생교육만 해가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직업교육 쪽으로 포커싱을 해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모집이 되는 쪽에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이제 우리 전문대학 직업을 갖는데 도움되는 걸 포커싱 해가지고 지자체나 뭐 이렇게 거기서 하는 거하고 중복이 안 되게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점 분야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그게 이제 평생 동안 또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분들께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교육 영역이 돼버리면 그 자체가 전문대학이 해야 될 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금 3년의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이분들이 감동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 노하우와 같이 해가지고 그게 고유한 어떤 영역의 이 직업교육 모듈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 지금 3년 하고 이 어떤 대학은 지금 2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모양에 갈 수 있도록 거점 센터를 만들고 거버넌스를 만들고 지금 교육 콘텐츠를 지금 막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우리 강점 분야 콘텐츠 우리 이거 잘한다. 이게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까처럼 저런 김영하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어떤 지역 처음에는 좀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좀 내년에 하자고 하셨다 하는 이런 반응이 이렇게 이 교육부나 이런 쪽에 알려지게 되면 아마도
더 이렇게 또 고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자면 여기에 이 3년 동안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같이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 커리큘럼 카페테리아라는 용어를 지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오늘 요 행사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 주신 김대중 총장님, 그다음에 6개 대학 그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또 제가 여기 올 수 있게 된 거는 여기 박윤진 지회장님, 그다음에 여기 단장님, 또 요 뒤에서 또 같이 일하시는 김종명 단장님 덕분인 것 같은데요. 와가지고 이거 엄청난 그 용어를 배웠습니다. 이게 결국은 아까 그 말씀하신 취지는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분들이 진짜 이렇게 우리가 차려놨는데 그 필요한 것만 가져가십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가져가십니다. 그 철학이 거기에 담겨 있으신데 이런 용어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걸 실천하시고 거기에 벽까지 이렇게 낮추자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3년 동안에 각 대학마다 고유한 영역의 콘텐츠를 만드시고요. 그러면 그냥 대학 안에 그게 아마도 커리큘럼 카페테리아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거버넌스 그 컨소시엄이 돼 있잖아요. 그 컨소시엄 간에 그거 확산하면 됩니다. 서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저쪽에서 잘 되는 거 우리도 운영하고 이쪽에서 같이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권역 호남 제주 권역의 7개 대학 간에 또 각각 강점 분야 이렇게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또 후진학 선도형 사업단 전체 46개 대학이거든요. 그렇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면 진짜 이 사업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전문대학 135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선도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지금 전체를 아우르는 평생직업교육 발전협의회를 지금도 만들어 갖고 계셔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후진학 선도형 사업단 발전협의회인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대학 전체에 좀 확산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저희 46개 사업단에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각 대학마다 특징적인 강점 분야의 그 교육 모듈을 만드는 커리큘럼 카페테리아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일을 같이 좀 앞으로도 계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 주실 단장님 계시면 그냥 이렇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심포지움에서도 이게 이제 그 평생교육이 이제 전문대학의 미래라고 우리가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대학은 이 후진학 그 사업을 3년 한 대학도 있고 또 올해 이제 진입한 대학은 2년, 어떻게 보면 1년 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 사업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노하우를 길러가지고 각 대학마다 평생교육에 대한 이제 자생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협의회 차원에서 회장님 오셨으니까 사실 이 그 평생교육이 지금 지자체하고 협력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대학이 지자체를 접근하는 쪽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다 보니 이제 그 기본적인 사업 환경 자체가 좀 어렵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차원에서 또 뭐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자체의 그 평생교육 관련 어떤 평가 부분에서 지금 우리 전문대학에만 지금 그 하고 있는 이 후진학 선도대학 사업 거기 그 거버넌스에 이 지자체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지자체 스스로도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 환경이 좀 마련이 되면
이제 대학들이 그동안은 2년, 3년 동안 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특성화를 이룬다든지 이제 그런 노력을 스스로 그 부분은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외의 어떤 그 사후 환경에 대한 그런 기본 환경에 대한 그 부분은 협의회 차원에서 그런 정부 건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각 대학들이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다 해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조남철 단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협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혹시 교육부나 연구재단하고 의논할 기회가 있을 때 좀 건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해보겠고, 하여튼 두 가지를 하시죠. 뭐 일단은 그런 거는 뒤에 이제 그런 일을 좀 하기도 하고, 아까 그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뭐 이렇게 지자체나 어떤 학습자나 그 뭐 어떤 산업체나 이렇게 교육을 받고 좀 만족스러운 성공 모델이 좀 나온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공유하고 확산하고,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남 도립대학에서 이제 사실은 지자체하고 굉장히 그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선순환 모델이 거의 지금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지금 다져가고 있는데 저 모델을 제가 배워가지고 이 경기도에 좀 저는 좀 이렇게 전파를 하고 싶었습니다. 도에 계신 진흥원 분, 그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시에 이렇게 평생학습 도시나 뭐 이렇게 평생학습 관련되시는 분들을 좀 이런 데 모시고 이 사례를 좀 발표를 지금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도만 할 일이 아니고 후진학 선도형 전체로 보면 대구, 경북, 부울경 이런 데도 저런 사례들을 자꾸 저는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게 좀 뭐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충돌이 나는 게 아니고 서로 도움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나면 이제 좀 훨씬 더 접근하기는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남은 기간에 좀 해보고 3차 년도에는 아마도 굉장히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활발히 좀 해서 코로나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잘 해갖고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한번 협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권에 언론 좀 한번 좀 이렇게 모셔서 특강을 좀 하기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단장님께서 말씀 주실 내용 있으시면 잠깐 마무리할까요? 네, 하여튼 오늘 여기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되게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뭐 충분히 답이 되는 해법은 아직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가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이런 아젠다가 조금 이렇게 도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후에 계속 좀 더 논의를 해서 진정 해결을 하면 그게 이제 모델을 견고하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워크숍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찾는 직업교육 우리 산학관민이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토 말씀드리는 사실은 거기에 이제 다시 찾는 데 저는 이 가치가 있지 않으면 다시 찾지 않는다.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학관민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오시는 겁니다. 다 오셔서 같이 만들어가는 이 평생직업교육은 지금 모든 이해관계자가 와서 다 내가 여기 왔더니 배운 게 있고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전문대학의 그 평생직업교육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문대학 전체로 확산이 됐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미래 준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의미 있는 행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대중 총장님, 그다음에 호남 제주권의 6개 대학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박연진 지회장님, 그다음에 여기 전남도리대 교수님, 선생님, 처장님 또 이제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렸네요. 부서장님, 교수님 감사드리고 뒤에서 또 열심히 잘 이끌어 주신 김종면 단장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